인플레가 일어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몇 년 동안은 점차적으로 0.몇%씩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잡히겠죠.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에서는 대출을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출을 하다가 보수적으로 방어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실이 더 많이 나요. 예. 그리고 건설사들은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빚을 내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 보증금을 이렇게 받고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들이, 예, 이제 뭐 부실도 나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보유분이 경매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제가 헌 아파트 산 게 아니고요, 10년 전에 전부 다 새 아파트를 샀어요. 그 50%, 60%에 다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을 활용해서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년 안 기다려도 돼요. 한 3개월, 5개월만 지나도요, 또 다른 데로 갈아타요. 그럼 여기 1년 지나기 전에 제가 현대캐피탈에 보여드렸죠. 3억, 그때 설정금이 3억 얼마였죠. 그러니까 2.7억을 대출받았어요. 2.7억. 그럼 1.8억에서 2.7억 빼면 바로 9천을 내가 더 받은 거죠. 그러다가 1년 지나가지고 그때 3억 5천에 팔았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그대로 놔뒀으면 시세가 얼마냐? 지금 이제 10억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걸 계속 보유하고 내가 사는 집 같으면 이제 이자를 줄이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융을 활용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돌파구가 있고 수익을 내는 안전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을 활용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돈을 모으면은 물가를 못 따라가요. 물가는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뭘 하고 싶다. 그때 되면요, 물가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NPL도 그렇지만 경매도 이 금융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 금융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로 아무리 잘 낙찰 받아도 대출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 금융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권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요. 법정지상권이나 직권이 허위라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대출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권리 분석을 해서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된다. 얼마를 물어줘야 된다. 이런 걸 다 판단을 하고, 이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판단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들은 변경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금이 모치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매 한 번 유찰되면 30% 떨어지죠. 두 번 유찰되면요, 두 번만 유찰되면요, 반가격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한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 낙찰이 돼요. 근데 이제 지방은 벌써 두 번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반가격이 시작된 아파트가 나오고, 수도권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이때까지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우는 거야. 뭐 대구든 부산이든 강력시 너무 많이 지웠어요. 지금 그 물량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투자를 안 하고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소유자 위주로 돌아가요. 실소유자가 근데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아니,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100%냐?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세도 넣고 월세도 넣고 보증금도 받고 있다가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팔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엔 대가구가 있다가 소가구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계속 됐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는 금리가 오르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분양이 안 된다. 분양이 안 되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도 경매로 이제 많이 나올 거다.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같이 이제 공동 매입을 하면은 이제 그런 정보도 없고 좋은 기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꼭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반가격 이하로 샀잖아요. 예? 그때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때 3개를 샀는데 제 명의로. 근데 저는 사면은 다 50평대 이상 사. 왜 그러냐? 경쟁자가 적어요. 큰 평수는 경쟁자가 적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큰 평수를 일반 경매하는 사람들은요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거 사가지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관리비도 비싸고 청소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가족도 적은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냐? 우리가 살 집도 그렇지만은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좀 없고 많이 떨어지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평수를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위주로. 새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요. 대단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아파트가 나왔을 때 막 한 달에 15개씩 막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동에서.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번호가 있고 물건 번호가 있다 했잖아요.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1번이나 이렇게 보고 위치하고 이런 걸 보고 해서 이렇게 아주 전망 좋은데 위치가 잘 몰린 데 피해요. 그래서 한 약간 저층이나 중간층이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떨어지고 하나 되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2.2억에 낙찰받았잖아요. 이 아파트는 1등이 3억이고 2등이 2.7억이에요. 근데 2.7억 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경쟁자가 없어갖고 내가 2억 2천 적은데도 나는 낙찰받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경매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시대가 또 온다. 근데 그러면 왜 계속 금리도 오르고 하는데 이게 싸게 사놓으면 좋냐? 우리는 금융을 활용해서 이제 충분히 돈을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가다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제 서서히 경매로 날아가든 금매로 날아가든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정 안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 안 되면은 싸게 전세를 줘요. 일단 싸게 전세를 줬다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전세 가격 올리고 매매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서히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계속 이게 아파트가 분양도 안 되고 이러니까 건설사들이 그때부터 안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짓는 거를 계속 이제 짓고 있지만 그때부터는 안 지어요. 안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건설사들이 이제 자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지으려고 하면요. 붕어빵 짓듯이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짓는데도 걸리고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면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보면 아파트 이제 끝났다 했는데 약간 내렸다가 오를 땐 또 이렇게 올라요. 항상 우상향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잘만 이제 금융을 활용해서 하면은 절대로 이제 손해를 안 본다. 코인이나 주식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삼성전자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언제 생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사라지지도 않고, 이게 또 우리나라 그 토지가 면적이 작잖아요. 그리고 왜 이 부동산이 좋냐? 이 부동산은요, 그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을 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안전한 NPL을 통해서 하면은 절대로 손실을 안 본다.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례를 이제 공개하면서 또 진행하는 것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거죠.